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대박플러스 시즌2 새롭게 인사하게 될 이상로 멘토입니다. 시즌1에 이어서 이렇게 시즌2에 거의 6개월 정도의 공백을 깨고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그동안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저를 까먹으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를 열광적으로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돌아온 날. 예, 맞습니다. 그날도 맞지만, 자, 오늘은 바로 여름이 물러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가을로 접어든다는 바로 입추입니다. 자, 이번 입추는 상당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자, 가을이 다가오는 만큼 다시 한 번 더 가을이 전설이 될 수 있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이상로 멘토도 돌아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힘입어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서 수익률에 대한 전설, 가을의 전설을 한번 같이 써내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저 이상로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기법 강의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수익률에 조금이나마 그리고 많이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문의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www.cntv.co.kr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열과성을 다해서 답장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법 관련이나 포트폴리오 전 궁금한 사항 아낌없이 남겨주시면 꼭 제가 맡은 바 열심히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별로 그렇게 기분은 좋다 아니다, 그죠? 그만큼 시장 자체가 조금 약보합권의 모습으로 좀 끝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양 시장 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하는 모습, 상당히 안타깝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자체가 빠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054.51포인트로 0.3%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냈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47.11포인트로 0.24%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는 1037원 60전으로 마감하면서 3원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죠. 요즘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그죠? 자, 옵션 만기를 앞두고 환율 그리고 바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점, 외국인은 변동성이 자리 잡고 있을 때는 큰 매수세를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부분을 꼭 캐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이 어떤 업종을 샀는지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산 업종을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매도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자, 보시면 바로 은행권에 대해서는 190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는 게 바로 외국인이었다는 거죠. 자, 왜 외국인은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매수세를 나타낼까요? 자, 궁금하시죠? 자, 첫 번째는 은행권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권은 바로 초이노믹스, 최경환 부총리의 경제정책과 맞아떨어가는 그런 기대감이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불안전한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은 바로 은행권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은행권이 좀 소폭이나마 하락하는 모습은 바로 기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그런 추세적인 부분을 좀 더 이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을 꼭 다시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금 시장 자체는 불안전한 시장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일단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만큼 불안전한 시장은 이어져 갈 확률이 높고 지수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큰 폭의 변동폭이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실적 개선을 앞둔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쳐다보자. 눌림목 조정에 우리가 저점 매수세를 꼭 들어가실 필요가 있다. 시장은 어차피 대세 상승장 안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 이상로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어떤 강연을 여러분들에게 할 거냐면요. 바로 수급 급소 공략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에는 제가 뭐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잘 안 나시죠? 네. 바로 삼로 기법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바로 힌트였죠. 세 개의 밴드, 세 개의 선을 이용한 바로 세 가지의 길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저항과 지지 패턴에서의 돌파를 이용한 기법이었습니다. 그 기법을 통해서 바로 수급을 입히는 거죠. 수급의 급소 자체가 바로 그 선의 하단 밴드 그리고 중간 밴드에 바로 매수 급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만큼 수급과 연관된 부분 그리고 저항과 지지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틀림없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왜 시즌1에는 그러면 안 가르쳐 줬습니까? 예, 아껴놨던 겁니다. 예, 저의 노하우입니다. 예, 하지만 서울경제 시청자분들의 어느 정도 신청도 잇따르고 그리고 저를 그만큼 또 사랑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낱낱이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같이 잘 먹고 살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수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로 저항과 지지, 삼로기법을 이용을 해볼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삼로기법에 대한 부분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은 당연히 투스텝, 바로 수급의 급소를 좀 더 찾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삼로기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무시는 분들 안 계시죠? 네. 자, 한번 선을 한번 그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 주식을 하다 보면요. 자, 여러 가지 패턴 자체가 나옵니다. 자, 굴곡이 많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어떻습니까? 수렴과 발산을 통해서 나오는 바로 파동적인 부분. 자, 엘리어트 파동, 조정 파동을 우리가 ABC 파동이라고 하죠. 그만큼 여러 가지의 지지와 저항이 번갈아 가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언제까지나 무조건적으로 상방으로 갈 수도 없는 거고 언제까지나 또 하방으로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하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의 패턴 자체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이 세 개의 선을 이용한 삼로기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좀 더 명확하게 맥점을 잡기 위해서 바로 수급의 급소를 이용한 전략을 펼친다는 거죠. 기관과 외국인이 그냥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것만 너무나 맹신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맥점에서의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 이 종목군을 이끌어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인은 누군가? 이런 부분 자체를 바로 삼로기법을 이용한 예시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론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주가는 항상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뭐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요. 뭐 상승하면 기분 당연히 좋죠.
맞죠? 그리고 하락하면 또 기분이 나빠지고. 예, 뭐 종목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이 상승 밴드. 예. 박스권 상단에 올라왔을 때 곧장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려갈까요? 거기에 바로 수급을 입혀서 어디가 맥점인지, 어디가 바로 눌림목인지 우리가 손해 안 보고 곧장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없을까? 그 부분을 이 삼로기법으로 알아본다는 거죠. 자, 상단 밴드는 뭐였죠? 상단 밴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에 대한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매도에 대한 타이밍입니까? 자, 바로 매도에 대한 타이밍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 밴드는 뭘까요? 중간 자리는 바로 단기 매수. 네. 단기 매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하단은요. 하단은 중장기적인 매수 자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거기에 바로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이 사이는 항상 매수에 대한 자리로 우리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단 밴드는 바로 매도에 대한 자리입니다. 항상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을 하시자는 거죠.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우시다고요? 자, 그러면 종목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한 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종목 보실 거는요. 자, 바텍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바텍.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삼로기법에 이 세 개의 선을 긋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선 그냥 쉽게 먼저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043150 바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선이 깨지는 자리, 바로 주봉상의 21선이 깨지는 자리,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자리, 바로 매수에 대한 심리가 가장 적어지는 자리가 바로 21선이 깨지는 자리죠. 그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선 3개를 그으면 됩니다. 자, 하단선, 자, 그리고 상단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선을 긋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늘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네. 어떠나요? 네, 올라오죠. 네, 올라옵니다. 자, 상단 밴드는 제가 어떻다고 말씀드렸죠? 항상 저항에 대한 구간입니다. 매수를 할 수 없는 자리예요. 맞죠?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혹시나 보유를 하고 계신다면 매도에 대한 의견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럼 매수에 대한 맥점을 잡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매수에 대한 중간 밴드라든지 하단 밴드를 우리가 이용하셔야겠죠. 그러면 지금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단 밴드를 터치를 했는 상황입니다. 맞죠? 상단 밴드가 터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자리를 한번 시간이 지나 볼게요. 자, 어때요? 다시 한번 하단 밴드로 내려왔죠? 그리고 중간 밴드의 지지를 받았고요. 자, 매수로 대응을 하십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해서 대응이 돼야 되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하단 밴드를 걸쳐 있고 하단 밴드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는 바로 매수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자, 곧장 크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계속적인 박스권 자체를 거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그 눌림목 패턴, 그리고 박스권 돌파 패턴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선 3개를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릴 수급을 좀 더 이용을 해서 정확한 3단 밴드, 삼로기법의 3개의 선을 이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4,900원짜리는 당연한 저항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홀딩이라든지 아니면 관망, 그리고 매도에 대한 시선으로 보내셔야 되고요. 자, 결국에는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자리 자체를 그러면 세계에서는 어떻게 잡을까요? 바로 매수에 대한 급소를 잡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과연 그러면 이 종목군을 이까지 올린 세력은 누굴까? 그리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는 세력은 누굴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건 뭔가요?
내가 과연 들고 있는 종목군이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 외국인이 사는데 왜 이 종목은 안 오를까요? 기관이 사는데 왜 이 종목은 안 오를까요? 이상로 멘토님, 연기금이 사는데 이 종목이 안 오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주가 자체를 조종하는 큰 손, 우리가 모르는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이 바로 이 종목군의 수급 안에, 그리고 삼로기법 안에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예. 자, 삼로기법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자, 상단 밴드는 뭡니까? 이 상단 밴드는요, 자, 홀딩이라든지 관망의 시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고, 중간 밴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타이밍으로 인식하자. 그러면 하단 밴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박수권 하단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시각으로 유지를 하시고, 대신 비중을 더욱더 크게 실을 수 있는 밴드는 중간 밴드입니까? 하단 밴드입니까? 하단 밴드에서는 강하게 비중을 크게 실으셔서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의 이 사이에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시각을 유지를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넘어가는 곳에서는 홀딩이라든지 아니면 관망의 시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매수는 이 가격대죠. 그러면 앞으로 알아보실 거는 이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 사이에서의 누가 주인일까?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인가? 누가 샀을 때 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왜 제가 말씀을 이때까지 안 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핵심적인 노하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곧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제가 여기에 대해서 빠짐없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부분 시청자분들 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을의 전설을 제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맛배기로 한 개만 짤막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신증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거슬러 2014년 2월 27일 날 돌아가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탑니다. 자, 2014년 2월 27일이고요. 자, 어떻나요?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화면에서 파란색으로 넣어놓은 부분은 바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고, 그리고 검정색으로 넣어놓은 부분은 바로 기관의 보유 수량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크로스를 거치면서 갑자기 기관의 물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외국인의 보유 비중 크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는 거죠. 아하! 기관이 주인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냥 보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관이 사고 있네. 자, 그러면 2014년 2월 27일 날 수급은 어떨까요? 야, 연기금과 그리고 투신권의 완벽한 콤비네이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십니까?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제가 봐도 너무나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꾸준히 팔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뜻 보이는 게 국가 지자체의 매수가 조금 나오고 있고요. 사모펀드에서도 매수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업종에서도 꾸준한 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태로 볼 때는 투신권이라든지 아니면 연기금 이 두 군데가 이 종목의 주포일 확률이 높아 보이죠. 과연 그게 정답일까요? 자, 같이 한번 다시 차트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기서 물량을 크게 줄였던 구간을 누가 물량을 크게 던졌는지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서도 큰 물량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이렇게 큰 물량이 나왔습니다. 맥점자리가 될 수 있겠죠. 외국인은 이 자리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꾸준히 파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대신 기관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올릴 것 같았으면 왜 팔았다가 다시 살까요? 왜 다시 팔았다가 이렇게 다시 사는 걸까요? 그 부분 자체를 바로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주가를 그리고 수급의 급소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어놨던 이 자리 얼마입니까? 8,010원에서 8,050원 자리죠. 자, 이 자리가 일단 매수 급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 꼭 체크하십시오. 누군가는 급하게 빠져나갔던 자리, 그리고 누군가는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서 왜 들어왔을까? 이렇게 올릴 것 같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날짜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3월 6일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꾸준히 외국인은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관은 꾸준히 또다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수급적인 분위기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월 6일이죠. 연기금 그리고 투신, 이 두 가지 주체가 상당히 많이 사는 모습이에요. 자, 투신권 계속적인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도 계속적인 매수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걸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주인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투신권도 많이 사고 있고 거기에 연기금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는 개인도 팔기 시작했고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도를 한번 체크해 보죠. 투신권은 조금씩 파는 모습 나오는데 연기금은 다 신규 매수네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상단 밴드와 하단 밴드를 또다시 한번 그어볼 수가 있겠죠. 가격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꼭지가 어디인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조금씩 빠지는 거 보니까 이 가격 3월 6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고점이 형성이 되는 모습이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바뀜이 최초로 바뀐 구간이 어디죠? 최초로 손이 바뀌었던 구간.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기관은 들어왔는데 기관이 그 전에 크게 팔고 나갔던 자리를 최초로 매수하는 구간, 바로 하단에 이 8,050원, 8,010원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하단 밴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중간 밴드는요. 외국인들이 내일 팔 거면서 왜 샀을까요? 이런 자리, 자, 또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상단을 또 체크를 하고요. 자, 이렇게 나눠서, 자, 상단은 이 자리죠. 자, 꺾이는 구간. 갑자기 여기에서 3월 11일 날, 자, 상단 밴드를 어떻게 보시냐면요. 3월 11일 날 보시면요. 지금까지 사던 연기금이 갑자기 팔고 있습니다. 맞죠? 투신권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거기에 국가지자체, 사업펀드가 꾸준히 사고 있는데 외국인이 그만큼 팔다 갑자기 샀던 자리고, 그리고 연기금은 그만큼 사다 갑자기 팔던 자리입니다. 또다시 손이 바뀌는 자리입니다. 손이 바뀌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다시 맥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매수 급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상단 밴드, 바로 삼로기법의 상단 밴드가 될 수 있겠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단 밴드에서의 수급을 보고 거기에 대한 급소, 그리고 중간 밴드의 수급을 보고 거기에 대한 급소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한번 다시 좀 더 시간을 연장시켜 볼게요. 자, 빠지고 있습니다. 자, 중간 밴드와 하단 밴드는 어떻게 대응하시라고요? 바로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시간을 좀 더 거슬러 가겠습니다. 중간 밴드에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사던 기간이 어때요? 3월 14일 날은 팔았습니다. 투신권이 팔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왜 팔았을까? 그만큼 많이 샀는데 왜 팔았을까? 자, 이때부터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투신권과 그 연기금이 이만큼 샀는데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라고 연락이 옵니다. 종목 상담을 하실 때. 시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밴드는 뭐라고요? 단기적인 타이밍, 그리고 수급이 바뀌었기 때문에 맥점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수세로 대응할 수 있겠죠. 자, 어때요? 여기서 터무니없이 갑자기 또 지지가 나오죠. 어제 분명히 투신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는데 왜 이날은 다시, 자, 다음날 3월 15일은, 3월 17일은요. 투신은 여전히 빠져나가 다시 한번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또 외국인은 빠져나가면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수급이 바뀌는 자리가 항상 있다는 거죠. 항상 있습니다. 자, 투신의
지금 움직임도 이상하고 연기금의 움직임도 이상합니다. 맞죠? 왜 투신권은 자기들이 물량을 이만큼이나 사놓고 왜 상단에서 안 팔고 하단에서 팔고 있을까? 자, 그게 가장 큰 의문이죠. 이런 플레이에 모든 시청자분들,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지지가 되는 모습은 나오고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자리 3월 24일 날부터 또다시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3월 23일까지 한번 우리가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3월 21일이 되겠네요. 예. 어때요? 지금 3월 20일까지 다시 한 번 더 투신권을 파는 모습, 그리고 3월 19일도 투신권을 파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도 매도세가 크게 나왔었고 대신에 연기금은 꾸준히 사는 모습이었죠. 자,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 낮은 가격대에 지금까지 리더적으로 진행을 해왔던 세력들은 팔까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수급적인 부분 자체를 역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수급에 대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만 목말라 있다는 거죠. 아, 누가 살까? 누가 사고 있는가? 하지만 그것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누가 팔까? 왜 팔까? 왜 싼 가격에 팔까?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으로 이 삼록이법은, 그리고 수급 급선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파는 자리, 지금까지 사다가 이상하게 왜 저가에 파는 자리, 그런 자리가 바로 수급의 급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바로 수급이 갑자기 바뀌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매수 급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의 주포는 누굴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투신권입니다. 투신권, 연기금은 꾸준히 사는 모습을 보였지만 적극적인 매수세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고요? 바로 연기금은 살 때마다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꾸준히 사는 모습이었지만 투신권 같은 경우에는 파는 자리에서 분명히 또다시 음봉이 나타났었고 사는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그 양봉과 음봉을 교차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이 수급의 급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 연기금이 산다고 연기금에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00억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종목 추천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여기는 바로 투신이기 때문에, 투신이 바로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종목군은 투신 겁니다. 투자 신탁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투신이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손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에 따라서 종목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은 투신권이 바로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투신권이 매수를 할 때, 투신권이 매도를 할 때가 바로 매수 급소가 될 수가 있겠고요. 상단에서의 매도는 그 자리가 바로 매수에 대한 급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종목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급소라는 부분 자체를 면밀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같이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선생님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경우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주인공인지, 누가 주포인지, 그리고 누가 좀 더 움직였을 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에게 이득을 크게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지금부터,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부터 같이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포트폴리오 종목 상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트폴리오 상담 이어서 할 텐데요. 전화 걸려왔답니다. 얼마나 급한 전화인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아, 예, 목소리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그렇지 않은데요. 예, 식사는 하셨습니까? 예. 네. 예, 그러면 어떤 점이 오늘 궁금하셔서, 문의를 주셨나요? 아, 예. 예. 사실은, 여기, GMS, 예. 예, 종목은, 풀은 10%밖에 안 되지만, 예. 가지고 있는 지 꽤 오래돼가지고, 예. 좀 이만큼 올라오니까 팔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이게 2,000원대에서 놀다가 그렇지만, 또, 외국인이, 예. 조금씩이라도 계속 사들어오니까, 예. 주포 뭔가 찾기가. 기대가 돼서, 예. 예, 맞습니다. 지금 못 팔고, 예. 그래서 지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예. 여기, 오늘의 신청자님의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롱도 가지고 계시고, 골든 브릿지 증권, 그리고 DMS, CTC 바이오, 삼성중공업 가지고 계시는데요. 네, 태영건설도 가지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현금도 10% 보유하고 계시고, 예. 야, 백화점이시네요. 예. 자, 이 중에 뭐 종목군들 한 개씩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자, 굳이 꼭 10%씩 이렇게 사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좀, 위험을, 예. 좀 분산하다고 할까요? 분산한다고 할까요? 예. 예. 대신에 수익도 그만큼 분산이 되시는 건 아시죠? 물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코오롱은, 예. 2만원 이하에서부터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궁합이 맞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비싼 가격대에. 팔았다가? 예. 또 조합을 다시 또 잡았어요. 예. 예, 그럼 코오롱부터 일단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오롱 같은 경우에 지주사입니다. 아시죠? 네. 지주사고 지금 오른 거는 1분기에 일단 긍정적인 실적이 있었고, 그만큼 또 그 자회사라고 하죠.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어느 정도 돋보이는 실적 자체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좋았던 부분이 원래 코오롱 인더스트리라든지 아니면 코오롱 건설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바람은 좀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온 상태고, 특별히 뭐 이 종목을 그때 사시게 된 연유가 있으셨나요? 예전에, 예. 수년 전에 가치가, 예. 이거 몇만 원짜리다고. 예. 예, 그랬다가, 이렇게, 2008년도에, 예. 계속 다 주식이 내려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2만 원 이하에서, 예. 사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해서 끌고 왔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코오롱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조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 주식이고, 우리가 주가 자체를 조금 크게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돋보이는 종목군입니다. 맞죠? 그럼 하단에서부터 많이 샀었고, 지금은 가격이 상당히 조금 큰 상태입니다. 자, 7월 16일부터 7월 21일까지 갑자기 거래량이 크게 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7월 26일에서 7월 21일. 예. 지금 금융투자에서 큰 금액대가 조금 들어왔는 상태고요. 지금은, 다시.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박스권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움직이는 모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준으로 우리가 가격대를 조금 잡으시는 게 좋은데요. 이 가격대 잠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6,500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차트를 조금 크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 자체가요. 예전에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던 구간이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위에 상방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큰 수급 자체는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죠. 저는 요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조금 너무 올랐다고 보고, 가격대 적정 가격은 26,500원대입니다.
그 자리가 손이 바뀌는 자리, 나갔던 세력이 다시 한번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매도에 대한 포지션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네. 지금 차트적으로는 21선을 이렇게 뭐 목을 걸치는 상황이 좀 나왔었는데 요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일단 가격적인 부분으로는 하단에 26,500원까지 보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네.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조금 보시고, 어차피 이익권이시니까 이익 실현하시고 다시 하단 26,500원대에서 실적 확인하고 사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그럼 두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든 브리지 증권인데요. 자. 아하, 이거는 거래량이, 자. 이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예. 그냥 묻어놓을 생각하고 샀어요. 아, 그러셨습니까? 혹시 골든 브리지 증권 이용하십니까? 아, 이용하지 않았고, 예전에 예. 한 두어 번 그것 갖고 예. 굉장히 큰 수익이 나본 경험이 있어서 그냥 아, 조금 예. 아, 궁합이 맞는 종목입니다. 맞죠? 자, 이거 가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메모 가능하시죠? 메모 예. 예. 메모를 조금 해주세요. 네. 예, 골든 브리지 증권 지금 매수가가 860원인데요. 예. 제가 보는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유를 하고 계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보유를 좀 더 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 가격에 대한 변동폭 자체가 나타났던 구간인데 그 자리 자체를 일단은 첫 번째 지지가 나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820원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게, 자, 하단 밴드 자체를 걸치고 난 다음에 앞에 있는데, 앞에 분명히 큰 거래량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갭 하락이 뜨면 당연히 주포가 빠져나갔다면 크게 내려꽂는 음봉이 형성이 되어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갭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옆으로 도치 모양이 나온다는 것은 누군가는 아직까지 이 종목군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하단 밴드에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를 하시고, 대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꾼입니다. 잘 해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분이 오랫동안 들고 계시면 마음고생이 조금 심하실 수 있어요. 차라리 본정가 이상에서 정리하시고 넣으시는 전략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860원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예. 예, 그렇게 좀 하시고요.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DMS. 예, 요거 외국인이 많이 산다고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하셨죠. 예. 아니, 계속 조금씩. 예, 외국인이 조금씩 계속 사네요, 진짜. 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고, 자, 손이 바뀌는 구간을 찾아야 돼요. 예, 손이 바뀌는 구간. 예. 자, 하단 권역, 여기죠. 자, 요 자리가 맥점이죠, 지금. 자, 3010원 자리가 맥점입니다. 3010원 자리가 맥점이고, DMS 같은 경우에, 아이고, 요거 언제 사셨습니까? 몇 년 예. 됐어요. 몇 년 되셨습니까? 네. 어허, 이게 가격이 5,800원이시네요. 이거는 참,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이거 참. 예, 아이고. 예. 시청자님. 예, 제가 네. 조금 당황을 했어요. 너무 가격이 높으셔가지고. 시간은 상관없으십니까? 예.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종목 한번 사보시는 거는 어떠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선절매라도 해야 될까, 아니면 추가 예. 매수를 해야 될까 싶어가지고요. 예.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예. 저를 한번 믿고 네. 종목을 정리하십시오. 예. 지금은 3,010원, 3,020원 그 자리가 지금 맥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0% 가까이 지금 벌써 상승이 나왔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사실상 여기에서 조금 미련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5,080원이 너무나 멀고, 그리고 이 종목이 실적 개선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고,
일반적인 그냥 수급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가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단기적인 상승이라고 보고요. 어차피 시장 좋습니다. 옵션 만기일 끝나고 같이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CTC 바이오인데요. 자, CTC. CTC 바이오가, 참, 예, 28,300원이시니, 예, 28,300원이시네요. 네. 예, 비중은 10%이시고요. 예. 예. 예, 정리를 좀 하십시오. 예, 정리를 좀 하십시오. 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예. 주가가 항상,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하단 밴드를 이용한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선을 조금 그어 보겠습니다. 선을 한번 그어 보면요. 자, 요 자리. 요 자리 자체가 지금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고 난 다음에 하단 밴드, 바로 이 11,700원 자리가 지지점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반등 자체는 여기 상단에 있는, 예? 단기적인 반등은 얼마까지 나오겠습니까? 13,600원, 13,300원 자리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이상 가기가 힘든 종목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면 지금, 혹시 장기적으로는 발전이 없겠습니까? 네,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좀 단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단호하게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하단 밴드를 첫 번째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요. 지금 앞서서도 지금 이 자리 12,000원대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지를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것은 이 종목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하단으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좋은 종목 같으면 벌써 올라갔겠죠. 왜 낮은 가격대에서 사게 할까요? 저는 이 종목 반등이 안 나올 경우에는 갭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예. 그만큼 지금은 추세 자체가 조금 무너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단기적인 반등은 13,000원짜리, 그렇게 13,600원, 13,300원짜리까지는 단기적인 반등 한번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삼성중공업인데요. 저를 조금, 매도기를 여러 번 놓쳤어요. 매도 기회를요. 혹시, 낮에나 뭐 방송 이렇게 좀 자주 보십니까? 경제방송요? 요즘은 잘 볼 수 있어요. 예. 이거 조선주는요, 시청자님, 이게 전체적인 본질부터 조금 우리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조선주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선주는요, 첫 번째로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대부분이 유럽과 그리고 미국과의 거래를 통해서 발생을 하는데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유로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만큼의 마진을 남을 수 없는 상황이 첫 번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가 수주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저가 수주를 하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다만 삼성중공업이 적게 빠지는 거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드릴십이라든지 아니면 시추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특수선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 조선주 전반적인 업황 사이클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매도를 조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예, 태영그룹, 그리고 마지막 보실 건데요. 태영건설이죠. 네. 태영건설 지금 매수가가 5,800원이신데요. 예. 자, 이익권이십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그래도 이익권이시니까, 예. 지금 요거는요, 네. 요것도 조금 정리를 하십시오. 예. 태영건설 같은 경우에 지금 건설업에 대한 부분,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특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뽑는다면 강남권에 땅을 가지고 있는 회사, 예, 삼성물산이라든지 대우건설, 현대건설 같은 곳,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형 건설사, 대구라든지 아니면 지방권에서
중소형 건설사가 붐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소형 건설사가 주가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다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초이노믹스 자체가 실무 경제 여파를 미칠 때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정책적인 분위기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실무 경제까지는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대안주로 비중을 조금 크게 실으셔서 종목을 한번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뭐 결론적으로 제가 뭐 안 좋은 말씀을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만큼 제가 정말로 위하기 때문에 매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네. 복고에 대해서 같이 네.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부터 공략주 이어집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바로 부국철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철강 업종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실적 안 좋습니다. 하지만 왜 들고 나왔을까요? 자, 일단은 안에 마진적인 추이 자체가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진이 개선된다.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첫 번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뚫기 힘든 자리였던 박스권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고 올라가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주인공이냐 하면 제가 주포가 누군지만 빨리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7월 30일 날 보시면 자, 외국인이 갑자기 매도를 칩니다. 자, 그 전까지는 꾸준히 사는 모습이었어요. 매도를 친다는 거예요. 자, 왜 하필이면 고점에서 안 팔고 하단에서 팔까요? 그 자리가 바로 맥점이기 때문에, 수급 급소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친다는 거죠. 자, 7월 29일 날 매도 친 자리가 바로 저점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군은 그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럼 우리가 언제 가격대에 공략을 해야 되느냐면, 자, 2280원에 사시면 됩니다. 2280원. 그리고 목표가는 2600원입니다. 예, 그래서 손절가는 22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퍼센테이지로 따진다면요.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데요. 1억치 사시면 2천만 원 쉽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자세한 궁금하신 부분은 같은 경우에는 매주 아침 9시에 제가 공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센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공개 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아까 시청자분도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종목 받아가십시오. 그래서 좋은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